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이번 주는요 5주간의 리그가 끝난 이후에 우리 감독님들의 전략을 세세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우선 오늘의 감독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장 감독님 그리고 임우학 감독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아니 감독님들 5주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갔죠? 네, 8월 장세가 특히나 정신이 없었는데요. 네, 스윙글 대회도 좀 아쉽긴 하지만 네, 오늘가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니 5주 동안 사실 제일 아쉬움이 컸던 게 시장이 그렇게 뒷받침되는 시장이 아니었다 보니까 리그를 하는 동안 저 역시도 좀 아쉬움이 남았는데 리그 끝난 우리 감독님들의 소감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우리 동메달 최명장 감독님 소감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우선 제가 여기 서울경제에 온 지는 얼마 되진 않았는데 아직 좀 익숙하지 않아서 미흡한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찌됐건 동메달이라도 획득을 해서 다행입니다만 앞으로도 이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려 동메달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메달을 가슴에 걸고 오늘 나오셨는데 잠시 후에 또 자세하게 전략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는요 이번 리그 하면서 우리 감독님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했던 말 주 후반은 뭐다? 우리 임우학 감독님 보자. 이 얘기를 저 정말 많이 했거든요. 아쉬움이 좀 크게 남을 것 같아요. 수익률은 정말 좋았거든요. 네, 뭐 매주 2, 3등 상위권에 랭크 되는데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네. 네. 아무튼간에 8월 장세는 확실히 제 장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잘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세에 따라서 또 특이하게 또 맞는 장세가 있는데 일단 테마주들은 아시다시피 저는 잘 매매를 안 합니다. 제가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매매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즌 1, 2 우승자로서 이번 3회 대회 때 한 번도 한 주차도 우승하는 모습 못 보여드려서 약간 좀 아쉽긴 한데요. 그것보다 여러분들 수익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수익률 대회는 끝났지만 자 이제 어떻습니까? 테마주들은 이제 조금 시들해지고 있죠, 그죠? 초전도체 맥신, 최근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이런 관련주들이 이제 테마가 이제 한풀 이제 꺾여주고. 장이 정상이고 비정상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너무 이렇게 좀 수급에 쏠림 현상 말 그대로 이 한쪽으로 너무 이 자금이 뭉쳐서 상한가 갔다 하한가 갔다 이거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죠? 그래서 좋은 종목들이 이제 가는 장세가 다시 오는 것 같아요. 대회는 끝났지만 네, 제 종목은 이제부터다. 테마 장세 끝나고 네, 임우학 장세 온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리그가 끝나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면 이 방송 시간 이후에도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우리 감독님들과 소통하시면서 시장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 희망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참여하시는 방법을 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우리 감독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 봤고요. 계속해서는 이 리그를 진행하는 동안 포트폴리오 안에서 가장 큰 두각을 보였던 종목들 탑5 꼽아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우선은 우리 임우학 감독님의 포트폴리오 탑5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연초 같은 이 로봇주들의 강세가 다시금 나타날까요? 하는 기대감이 드는 시장이죠. 특히나 스맥은 오늘 굉장한 시세를 보였죠. 개별 종목들의 상승률만 본다면 사실 스맥이 가장 큰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65% 넘는 수익률을 돌파하는 모습이고요. 퓨런티어도 하반기 신규 고객사 확보로 수주 증가가 기대가 된다라고 하죠. 오늘도 주가 강한 모습이었고요. 19% 넘는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섹터가 요즘 또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알체라도 17% 넘는 수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로도 스튜디오 드래곤이 15%, 기가비스도 15% 넘는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살펴보시죠. 네, 이번에는 동메달에 빛나는 우리 최명장 감독님 포트폴리오 탑5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태성, 이 PCB 정면기 같은 자동화 기계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북미 시장 진출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수익률도 무려 43% 돌파한 모습입니다. UIL 전자담배 관련주이자 또 휴대전화, 키패드, 스위치 등을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18% 넘는 수익을 챙겨주고 있고요. 에너지 저장 장치 제조하는 동양 EMP도 15% 넘는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테라젠 이텍스가 15%, 한국카본도 10% 가까운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탑5 종목들 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왔고요. 계속해서는 우리 감독님들과 함께 자세하게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이번엔 우리 감독님, 네. 왜 지난번에도 이 리그와는 별개로 나는 이 종목 정말로 좋게 본다,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신고가를 이렇게 경신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무학장세 온 건가요? 이야기 한번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내면 꼭 비가 온다고 합니다. 왠지 아시죠?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니까요, 그렇죠? 네, 스맥 올라갈 때까지 제가 갖고 온다 말씀을 좀 드렸죠. 네, 그래서 일단 아쉽게 수익률이 끝나니까 갔다고요. 그래서 약간 좀 아쉽긴 한데 뭐 우리가 수익률이 끝났지만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 홈런을 칠 수 있는 종목이고 아마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 본격적인 상승이 이제 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또 제가 방송 나오는 날이라고 16% 신고가를 급등을 강하게 해주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들 오늘 80만 주 이상 대규모 순매수로 왔죠. 좋은 종목을 저만 알까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도 알죠, 그죠? 네, 실적 너무 좋은 종목이고요. 스맥이 뭐 초전도입니까, 맥신입니까, 뭐 이게 뭐 후쿠시마 오염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실적입니다. 이런 종목들 정말 원석과 같은 종목들이 테마에 묻혀 있던 거예요, 그죠? 테마가 워낙 이 말 그대로 밈 현상이 가속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원석들이 시장에 좀 묻혀 있었는데 제가 이런 거 발굴하는 거예요, 그죠? 묻혀 있던 종목들 실적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테마는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실적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이런 종목들 뭐 제2의 제3의 스맥 같은 종목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만 준비되셨다면 노랑 특방 오셔서 종목들 스맥 혹시라도 제가 뭐 몇 달을 갖고 왔는데도 아직 수익이 안 나셨다면 또 다른 종목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같이 좋은 수익 지금부터 또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맥도 오늘 굉장한 시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야기가 궁금했는데 사실 요즘 시장에서 이 AI 관련한 종목들이 요즘 좀 시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저는 계속해서 또 감독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포트폴리오 보면은 그런 종목들이 네. 좀 대거 포진이 되어 있는데 우리 퓨런티어, 알체라 이런 종목들 가운데서 혹시 또 짚어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일단 퓨런티어가 오늘 다시 한번 좀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또 오늘도 12% 상승이 나왔는데 일단 변동성이 약간 있어요. 퓨런티어가 주가가 뭐 2만 원대, 3만 원대 종목이어서 오이쿠 시총이 큰 거 아니요. 시총이 2천억밖에 안 돼요. 근데 이번 상승에서 주가가 한번 쫙 빠졌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맥도요. 잘 보시면 8월 달부터 이제 주가가 움직였지만 올라가기 전에 한번 쫙 뺍니다. 말 그대로 한번 개인 투자자들 이 개미들 한번 완전 KO를 시켜놓고 주가를 움직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퓨런티어도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아마 실적, 2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왔어요. 원래는 되게 좋았는데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러면 엽기적 효과. 1분기에 워낙 잘하니까 2분기에 잘해도 야 이거 1분기보다 못했구나. 이런 엽기적 효과로 주가가 좀 빠졌던 것 같은데요. 아니요. 2분기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 4분기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오이와 상승. 아마 퓨런티어 우리는 여기서 이제 35,000원 가격대 직전 고점에서 한번 수익 실현을 한번 좀 권해드렸지만 저는 다시 한번 들어가는 가격대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20% 강하게 뚫어놔주고 있고 기관 다시 매수하고 있고
뭐 안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실적 확인됐고. 그죠?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 등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프론티어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1티어 종목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자율주행 프론티어 잘 앞으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감독님 종목들은 참 눈치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감독님 출연한다 하니까 바로 시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무학 장세가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죠. 도대체 이무학 장세가 뭔가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셔서 한번 두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무학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장중에 시장 이야기 감독님과 함께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우리 최명장 감독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텐데, 감독님 저는요 내일장 주전 선수 발표할 때 왜 감독님 종목만 보면 어머 이 종목이요? 아니 이번엔 이 종목이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자주 드렸었잖아요. 이 시장 흐름과 별개로 좀 이 시장이 흔들린다 싶어도 그 외의 종목들을 갖고 오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좀 보여주셨다 보니까 종목 고르는 기준도 사실 좀 궁금하고요.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한번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우선 최근에 우리가 뭐 수익률 게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수익률 게임을 했는데 그 수익률 게임에 집중을 하면 사실 변동성이 큰 종목을 추천하면 아무래도 수익률이 좀 낮겠죠. 그러나 지금 이 서울경제TV를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이나 그 외에 투자자분들은 또 최명장이 어떤 종목 추천했을 때 그걸 또 신뢰하고 매수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내가 수익률에 집중해서 단지 당장의 수익률에 집중해서 어떤 리스크가 있는 것도 같이 포함돼서 들어가다 보면 제가 추천한 단순히 그 종목만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또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리스크는 최소화시킨 종목.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정성이 일단 우선이고 그 다음에 수익성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에 집중한다기보다도 지금 현재 리스크를 최소화한 안정적인 종목을 추천했을 때 그게 또 나중에 훨씬 더 나은 수익이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주식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잃지 않아야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해서 한 번이라도 데미지가 커져버리면 그걸 복구하는 데는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예를 들어서 50% 손실 나는 거는 단순히 50% 손실이지만 그걸 복구하는 데는 100%라는 두 배 이상의 노력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잃지 않는 매매를 일단 우선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입니다. 네, 안정적인 매매가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종목을 골랐다 하시는데 사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동메달을 거머쥐는 그런 굉장히 효과가 좋은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포트폴리오에 있었는지 그 활약들 이야기 짚어주시죠. 종목들요? 네. 일단 여러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수익이 많이 났던 종목만 얘기하면 그것도 뭐 자랑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추천했지만 주가가 빠진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또 그걸 매수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수익 난 종목은 뭐 거의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언급하기보다는 조금 더 좀 지지부진하거나 이런 종목을 언급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삼성전기라는 종목을 먼저 보시면 제가 일단 이 종목은 향후에 자율주행, 인공지능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기업이다. 그게 핵심이에요. 삼성전기는. 최근 증권사 리포트에서 지금 IT 세트 쪽이 좋지 않으니까.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스마트폰 수요 같은 경우도 이미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잠깐 하나 자료를 볼까요? 우리가 스마트폰 시장이 지금 2분기에 상당히 안 좋다는 게 이미 그 전에 알고 있었고 지금 현재도 애플 주가도 보면 이미 살짝 내려앉았고 그런 측면을 보면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에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여하튼 스마트폰 시장은 현재는 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고 그러면서 삼성전기에도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녹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다 하지만 나중을 보는데 스마트폰보다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자율주행하고 인공지능을 보는데 이 FCP, BGA라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일종의 PCB, 인쇄로 기판의 한 종류인데 지금 점점 저 반도체 기술력이 올라가고 지금 엔비디아 같은 인공지능이 앞서가는 그런 기업들의 그래픽 처리 장치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FC, BGA인데
삼성전자는 이제 삼성전기는 4분기부터 또 베트남 공장이 가동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쪽 매출이 내년에는 약 20% 이상 증가할 비중을 차지할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쪽 시장이 앞으로 점점 성장성이 높아지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삼성전기가 자율주행, 인공지능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긴 안목으로 지금 주가에서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올라갈 때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하락할 때 싸게 매수하는 전략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차피 단기가 아닌 중기도 아닌 장기로 보신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좋겠지만 저는 삼성전기를 더 좋게 봅니다. 네. 그렇다면 탑5를 기록한 종목들이 아닌 그 외의 종목들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좀 궁금한 게요. 이 파라다이스는 저희가 또 어떻게 보면 좋을지 이야기 한번 짚어주시죠. 얼마 전에 그 중국 정부에서 그 지금 한국을 비롯해서 지금 규제했던 나라의 관광 재개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래서 주가들이 또 많이 올랐었어요, 강하게. 그런데 최근에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를 했습니다. 오염수를 방류하면서 지금 중국 내 반일 감정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크루즈선의 예를 들어도 제주도를 통해서 제주도에서 크루즈선이 제주도에 정박했다가 다시 또 일본으로 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일본으로 가려고 했던 수요도 오히려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 내 체류 기간이 증가하거나 한국 내 방문객, 여행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 그러면 항공이나 여행업도 좋겠지만 저는 이제 호텔이나 이 카지노업이 더 좋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카지노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턴어라운드 구간이다. 바닥은 찍었다. 그러면 주가도 거기에 상응하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파라다이스 지금 보시는 게 최근의 차트인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국 관광 재개 이후에 이 급등이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지금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인데, 자, 제가 두 종목을 얘기했어요. 롯데관광개발하고 파라다이스인데, 저는 롯데관광개발은 제주도에 올인돼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수혜를 볼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저는 파라다이스가 더 나아 보인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제가 아까도 방송 서두에 안정성을 중요하게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롯데관광개발은 그동안 실적이 좀 좋지가 않아서 그 부채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또 어젠가요? 약 240억 규모의 제가 악덕 사채라고 얘기하는 전환사채 CB를 발행을 했습니다. 물론 롯데관광개발 시총이 한 1조 2천억 되니까 뭐 240억 해봐야 한 5%밖에 남짓 안 됩니다만, 역시 여기에도 리픽싱 옵션이 70% 들어갔죠. 그러면 70%까지 다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향후에 현 주가에서 약 30% 이상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뭐 회사 내에 지금 이 기업 내에 자금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 측면에 파라다이스는 튼튼합니다. 그동안 벌어놨던 것도 많고 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냈고 이제 기지개를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러면요, 너무 궁금한 게 저희가 5주 동안 리그를 열심히 치렀잖아요. 그런 가운데 나 이 선수는 좀 아쉬움이 남는다, 내지는 앞으로도 이 선수 좀 활약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마음에 드는 선수가 있다 하는 종목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임무학 감독님, 그런 네. 종목이 있을까요? 네, 뭐 제 종목들은 아직 이제 시작이니까요. 네. 임무학 장세 이제 만났으니까. 네, 이제 시작이니까 뭐 하나도 뭐 뺄 게 없어요. 네, 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지금 하나 좀 볼 거는 이따가 종목도 오늘 우리 신문장 정관님들 하나씩 갖고 오셨겠지만 그걸 이따가 비밀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일단은 업황적으로 봤을 때는 좀 2차 전지 쪽은 약간 이제 좀 이쪽도 테마와 마찬가지로 좀 좀 시세가 좀 잠잠해지는 국면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돌 때 이 순환매 전략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좀 IT 쪽, 반도체 쪽이 이번 엔비디아발 시세도 우리나라로 약간 좀 못 미쳤잖아요. 뭐 기대는 엔비디아 시세 보고 막 잔뜩 기대했는데 별로 안 올랐어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반도체주들은 언제든지 좀 올라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일단은 기왕이면 좀 다홍치마라고 좀 IT 종목 중에서도 좀 가벼우려면
신규주가 가볍겠죠, 그죠? 신규주. 그래서 일단 화면 보시면 일단 기가비스. 기가비스가 상장한 지 이제 한 3, 4개월 정도 됐거든요. 3, 4개월 일단 보호해수 3개월짜리.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들은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좀 확약 물량들이 좀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 신규주 이거 무서워서 하겠어요, 그죠? 좋은 종목들은 그 물량을 오히려 받고 치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가비스 이런 것들 상장 이후 보호예수 터지고 한번 밀렸다가 좀 다시 올라가는 케이스들 좀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가비스 IT 종목들 찾으신다면 반도체 쪽 찾으신다면 일단 기가비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OTT 쪽도 괜찮을 것 같아요. OTT 쪽은 아마 지금 중국 관련주들 사장품 갈 때 한번 굉장한 시세 한번 보셨죠, 그죠? 물론 가장 수혜가 적을 한국 화장품이나 코리아나 이런 것들이 주가가 가장 멀리는 갑니다. 테마성 시세인데 다른 코스맥스나 콜마 이런 종목들도 실적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우리가 아이디어를 생각해 봅시다. 중국이 그러면 또 뭘 할까요?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바로 이제 이 문화죠, K 콘텐츠 문화, 바로 이제 OTT. 그러니까 이 사서 가는 건 돈이 안 돼요. 구작 판매해서 가는 거는 돈이 안 됩니다. 근데 넷플릭스처럼 디즈니처럼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주고 같이 제작을 해주고 같이 방영을 해준다면 이건 또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미중 무역 관계도 많이 좀 좋아지는 분위기가 물씬 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선발적으로 막 중국과 마치 뭐 행동대장처럼 나가서 싸웠는데 만약에 이제 미국 중국 관계가 좋아진다면 우리나라 싸울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뭐 관광객 단체 관광 허용도 이런 것들이 시발점으로 해서 문화 콘텐츠 뭐 이런 K-팝이나 또 이런 OTT 종목도 지금 다 주가가 완전 망가져 있거든요. 이런 거 하나 딱 불어주면 굉장히 지금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8월 달 말 또 9월 달 한 중순까지는 OTT 종목들 한번 바닥권에서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한 종목 소개해 드릴게요. 네,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가 되는 선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우리 동메달 최영장 감독님, 아니 종목들 살펴보니까요. 태성은 뭐 43%, 동양 EMP 15% 이런 큰 수익을 보였잖아요. 우리 감독님이 또 동메달도 차지를 했는데 그럼 궁금한 게 이 종목은 진짜 내가 줬지만 참 잘했다 하는 종목도 있을 것 같거든요. 동양 EMP. 동양 EMP. 네. 어떤 점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을까요? 일단 뭐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도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동양 EMP를 보시면 지금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죠. 물론 이제 일부 테마나 잘 가는 종목들은 잘 가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은 조금 답답한 흐름이 있다. 그런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동양 EMP는 시장이 약간 답답한 흐름에도 얘는 상승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릴 때 이 종목은 제가 좋은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나서 차트를 보여드릴 때 자 이게 시장이 지지부진한데 신고가로 올라왔다는 것은 추가 상승에 대한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시나 주가는 한 단계 더 레벨업 됐는데 이 종목은 향후에도 잘 보셔야 돼요. 조정이 나오더라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실적을 보더라도 작년보다 올해 만약에 매출은 비슷하거나 좀 줄어들 수 있다 할지언정 지금 현재 상반기 매출만 해도 상반기 영업이익만 하더라도 200억이에요. 작년에 총 영업이익이 278억인데 벌써 상반기에만 200억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향후에 무선 충전이라든지 기타 긍정적인 재료들이 충분히 있고 현재 안정적인 실적을 내주고 있고 그러면 주가도 지금 현재 그에 상응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신고가인데도 저평가돼 있다. 많이. 그러면 이런 종목이 시장이 흔들려서 때로는 어떤 수급의 악조건 때문에 밀려 내려올 때 당연히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반짝반짝 우리 동메달에 빛나는 최명장 감독님과 나는 리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우리 감독님의 코칭이 나는 계속해서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최명장 이렇게 이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자세하게 소통을 이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임무학 감독님, 제 의상과 저를 보니까 떠오르는 계절이 있지 않나요? 봄인가요?
아, 가을이죠. 가을인가요? 네, 가을이죠. 가을을 앞서서 저희가 시장 전략 정비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9월장을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우리 감독님께서는? 9월장은 아마 좀 이 스트레스 좀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8월에.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정말 장이 날씨 따라간다고 비도 막 한 곳에 퍼붓고 그리고 쨍 갰다가 폭염이 왔다가 소나기 왔다가 뭐 인사사고도 많았지만 태풍 왔다가 장이 8월 달에는 좀 이랬던 것 같습니다. 뭐 화창한 날 없이 엄청 덥고 또 엄청 미끄럽거나 또 안전사고도 많고 이런 말 그대로 테마주의 상한가, 하한가 이런 변동성들이 있었죠. 그러면 글쎄요, 이게 연속성이 가질 것 같진 않아요. 일단 초전도체가 일으킨 이 테마 열풍이 일단 좀 사그라드는 분위기가 시장에 말 그대로 취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수리 게임 어떻게 되죠? 숙취가 옵니다. 그죠? 숙취가 오죠. 지금 시장이 깨고 나가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도 아마 테마주들의 제발 좀 테마주 고점에 물리는 일 없기를 다시 한번 좀 바라고요. 9월 장세는 아마 가을 장세는 말 그대로 좀 실적 시즌, 실적 테마에 묻혀서 못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순환.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딱 뭐예요? 뭐 돈맥경화, 그죠? 꽉 막혀 있었잖아요. 근데 혈색이 쫙 도는 분위기니까 오늘 같은 날도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조선주들도 반등 나오고, 뭐 건설주도 반등 나오고, 뭐 또 내일은 또 여행주도 뭐 반등 나올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시장이 이렇게 싹 이제 순환이 돌면서 정말 이 불쾌감이 높았던 8월 장세를 좀 뒤로 하고 가을 장세는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여러분들 좋은 수익 내드릴 자신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특히나 종목들 잘 따라오시고요. 또 이해 안 가는 종목들이 있다면 또 노랑톡방에서 문의 주신다면 제가 또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감독님, 저는 여기까지만 들으면 조금 아쉽거든요. 네. 지금 막 술에서 깨어나고 있다라고 하면 꿀물 같은 섹터도 9월장에 있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있죠. 근데 아마 여기서는 이 개인 투자자들이 앉아서 엉덩이로 먹는 장세가 있고요. 그리고 발로 뛰어가면서 먹는 장세가 있으니까 부지런한 만큼 수익이 나는 장세가 있고 진득하니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데 저는 아마 9월 장세는 뛰어다니는 순환매를 잘 타면서 물론 올라간 거 추격매수하고 떨어진 걸 이렇게 잘못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안 되겠지만 순환매를 잘 이렇게 타시면서 가신다면 아마 9월 장세는 좋은 수익이 아마 날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도 말씀 좀 드렸지만 OTT 업황의 종목들이 꽤 괜찮아 보여요. 그러니까 OTT 종목들 보면 뭐 업황이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죠? 주가는 계속 1년 내내 지금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만 했다 하면 요새 뭐죠? 뭐가 1등하고 있죠? 마스크가? 그죠? 그리고 디즈니에서는 무빙이 또 1등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기만 하면 항상 1회 탑10 아시아권 뭐 항상 상위 랭크에 드는데 OTT 업황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는 K드라마 안 봐. 이제는 이거 맨날 뻔한 얘기야. 하면 전 세계에서 이제 K 콘텐츠 드라마를 뭐 무시하고 이제 안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가 빠지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이죠. 그죠? 근데도 지금 여전히 K 콘텐츠 드라마들은 인기를 얻고 있고요. 이제 역시 하나 히든이 남아있죠. 중국에서 뭔가의 신호를 준다면 굉장히 좀 크게 발작할 수 있는 섹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못 져도 본전, 더 빠질 자리도 없다. 여기에 중국이 양념만 하나 뿌려줘라. 그러면 아마 확 번지면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 달간은 OTT 쪽 종목들 계속 중앙에 놓고 업종들 계속 순환매 돌아다닐 생각이니까요. 여러분들 동의하신다면 저랑 같이 종목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 콘텐츠 여전히 이 글로벌 OTT 시장에서 대단한 입지를 보이고 있죠. 나도 이 관련한 섹터 궁금해 하시는 분들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우리 임우학 감독님과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임우학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최명장 감독님과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감독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8월 한 달 동안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9월장에는 저희가 좀 웃음꽃을 필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오. 그리고 지금 뭐 9월 위기설이 많이 나왔었죠.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기존의 그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그 대출 만기가 들어오는 게 이제 9월인데 그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 이제 연장을 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등등 여러분 주변에 보면 지금 현재 경제 여건이 좋지가 않아요. 거기에 더불어서 미중 관계가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가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데미지를 또 고스란히 받고 있는 상황이고 요번에 그래도 호재가 하나가 있죠. 미국 상무장관이 지금 이제 방중 일정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가를 짓눌렀던 부분,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수출 의존도가 좀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미중 관계 이제 경제 문제가 만약에 화해 무드로 간다 그러면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시장에서 이거보다 강력한 호재는 없어요. 금리 인하 이거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는 사실 당분간 기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먼 얘기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이 미국과 중국의 이 이번 미팅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될 것은 지금 뭐 미국 연준이 사실 금리를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뭡니까? 인플레를 잡기 위한 거죠. 이건 미중 만약에 그동안 현재까지 미국의 인플레를 그동안 많이 잡아놨던 게 중국이에요. 그러면 중국의 저가 상품들이 또다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러면 인플레 잡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상당한 일조를 할 거라고 보고요. 중국 역시 지금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이제 약 한 달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악재를 최대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년 약 2, 3년 전에 있었던 헝다 사태 이후부터 거기에 대한 부동산 관련 준비는 충분히 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뉴스에서는 중국이 큰일 날 것처럼 금융시장까지 뭐 전이가 되니 어쩌니 하는데 사실 별로 신경은 안 쓰셔도 되고 이건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가 그 투자를 할 때 우리나라도 좋지만 지금 만약에 우리가 그 글로벌 시장을 한번 본다면 미국, 일본 엄청 올랐죠.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이 미국 다우고 그다음 이게 지금 나스닥인데 거의 뭐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주구장창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본을 한번 볼까요? 일본도 지금 30년 만에 아주 잃어버린 30년을 그냥 다 회복을 했다라는 얘기죠. 지금 보시다시피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나라 외에 지금 중국과 우리가 홍콩을 볼 수 있습니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을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지지부진합니다. 올라갈 생각도 없죠. 이건 뭐냐면 그동안 코로나 때 제로 코로나, 그다음 코로나 이후에도 지금 이렇다 할 경제 여건이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부동산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중국 경제를 지금까지 끌고 왔던 부동산이 타격을 받으니까 중국이 휘청거리는 거죠. 어찌됐건 자 미국과 일본은 많이 올라왔어요. 중국은 이제 악재가 만연해 있을 때가 싸다는 얘기예요. 미국도 일본도 한국도 어느 나라고 어떤 기업도 바닥에서는 악재밖에 없습니다. 그 악재가 만연할 때 매수를 시작하셔야 되는 거고 호재가 넘쳐날 때 지금 2차 전지도 피크를 칠 때가 호재가 엄청나게 넘쳐날 때입니다. 다른 테마주도 마찬가지죠. 호재가 넘쳐날 때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고 홍콩도 같이 보셔야 돼요. 홍콩 항생지수를 보시게 되면 얘도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어쩌면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뉴스에서 외국 자본이 얼만큼 몇 조가 빠졌네, 수십 조가 빠졌네, 그거 듣지 마시고 제가 얘기한 건 악재의 기회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앞으로 변화하는 이 미중 관계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는 감독님께도 제가 이거 질문을 드려야겠죠. 자, 9월장 눈여겨볼 만한 섹터가 있다면 어떤 섹터가 있을까요? 저는 2차 전지요. 2차 전지 중에서도?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종목명까지 이렇게 너무 속시원히 공개를 해서 제가 더 당황스러운데요. 자, 그렇다면 2차 전지 말고 또 저희가 볼만한 섹터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섹터가 있을까요? 제가 2차 전지하고 아까 뭘 하나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차 전지하고 카지노 쪽일까요? 그렇죠. 파라다이스를 아까 언급을 했죠. 두 가지입니다. 2차 전지는 여전히 좋다. 물론 전기차 판매량이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주춤합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도 그러다 보니까 가격 인하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리스크는 있지만 지금 2차 전지만큼 좋은 업황이 있나요? 물론 조선업이 잠깐 반짝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2차 전지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도 된다. 물론 최근에 모건 스탠리는 뭐 안 좋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뭐 다 맞겠지만 조금 긴 안목에서는 2차 전지가 괜찮다고 보고 또 단기적인 이슈가 이제 2차 전지 ETF가 나오는데 이제 인버스가 나와요. 인버스가 곧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에 개인 투자자들이 무슨 공매도 세력하고 니들 나쁜 놈들 이렇게 막 공격을 해요. 근데 꼭 나쁘게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시장은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는 것이고 매수자가 있으면 또 매도자가 있는 건데 이 인버스 ETF는 하락이 났을 때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2차 전지 가지고 있는 투자자도 싫어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아마 9월 중순에 또 모 기업에서 모 증권사에서 나오는 ETF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그때부터 2차 전지는 오를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인버스에 함부로 투자하면 큰 코 다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카지노는 앞서 파라다이스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기지개를 펴고 있다. 그리고 관광객이 이제 한 번에 넘쳐나지는 않겠지만 점점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번 프로 주식리그 시즌3에서 최종 동메달을 차지하신 우리 최명장 감독님과 함께 9월장에서 우승꽃 피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최명장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QR코드 스캔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9월장 시장 전략들 재정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오래 기다린 시간이죠. 내일장 주전 선수 만나볼 텐데요.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장 주전 선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무학 감독님께서는 다시 한번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이미 한번 수익률을 챙겨준 종목이니만큼 이번에도 기대가 되고요. 우리 최명장 감독님, 원전 수출부터 건설업 회복 등 기대감이 솔솔 불어오는 제일테크노스를 주셨습니다. 이야기 잠시 후에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주전 선수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계속해서는 감독님들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독님, 임학 감독님, 역시나 OTT인가요? 네, 또 기우제를 지내야죠. 올라갈 때까지 네,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난번에 수익을 한번 내드렸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는 이유는 자, 1분기, 2분기 실적이 약간 영업이익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이유가 일단 실적이 감소했다, 실적이 증가했다 이걸 보실 때 그냥 단순하게 올랐네, 내렸네 몇 %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적의 증감 요인이 일시적인지 연속성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요? 주가는 과거를 보지 않거든요. 주가는 무조건 미래를 보거든요. 그죠?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좀 내려갔습니다만 하락의 이유를 제가 잠깐 보니까 일단 작년에 구작 판매, 그러니까 OTT 보실 때 구작 판매로 실적이 좋아진 거는 크게 좋아진 게 아니에요. 그죠? 앞으로 나올 거에 대한 것이 좋아져야지. 옛날에 만들어놨던 거 그거 팔아봐야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구작 판매로 실적이 증가했다. 이거는 안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작년에 디즈니 플러스로 구작을 많이 판매해서 작년에 실적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우리는 항상 전년 동기 대비 YOY를 보니까, 작년 2분기 대비 실적이 좀 감소했네? 자, 그 감소 이유가 뭐예요? 네. 작년에 구작 판매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좀 기저효과 때문에 주가가 좀 영업이익이 안 좋아 보이는 착시가 있었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연속성 요인은 일단 아니죠. 그죠? 구작 판매니까요. 자, 그리고 이 광고 부분의 수익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하반기에 광고 매출이 원래 궤적적 성수기, 여름에는 좀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겨울 되면 어떻게 돼요? 집에서 TV 많이 보죠. 원래 광고 단가가 이 겨울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광고 부분 매출도 하반기에는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일단 주가를 억눌러 놨었던 악재 요인은 좀 사라질 것이다라고 좀 보고요. 대작이 많아요. 하반기에 넷플릭스 4편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의 1편. 대작이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작품이 이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마도 넷플릭스에서 너무 잘 만들어주니까 내년에 이제 리쿱,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제 리쿱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얼마만큼 오리지널 IP를 안 갖고 있는 오리지널 시리즈들은 넷플릭스에서 이 지원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500억짜리 만들었어? 그러면 우리가 600억 줄게 이런 식으로 그럼 리쿱 비율이 한 20% 정도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내년도에 리쿱 비율이 아마 5%에서 10% 정도 상향. 말 그대로 잘 만들어주니까 돈 더 줄게가 되는 거죠, 그죠? 뭐 리쿱 비율 상향만큼 좋은 게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매출의 안정성, 오리지널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안정성이고요. IP를 갖고 있다는 건 성장성인데 일단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리쿱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잠깐 차트를 보시면 자 볼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가다가 2분기 실적 나오고 빠진 거예요. 그죠? 실적 나오고 21선을 툭 깹니다. 올라갈라 하다가 실적 나오고 꺼졌는데 어떻게 돼요? 이거 뭐 제 생각인가요? 아니요. 시장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설명했을 뿐이죠. 다시 지금 21선을 살짝 타면서 올라가고 있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이게 뭐냐면 제가 뭐 차트를 잘 분석하는 투자자는 아니지만 차티스트는 아니지만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패턴은 바로 이겁니다. 자, 일단 1차 21선 반등이 한번 나와요. 근데 21선 한방 탁 캡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하고 나가버리거든요. 그리고 이 물량 받아서 다시 움직여요. 자, 잘 보세요. 이 지점을 A 지점이라고 하고 이 지점을 B 지점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패턴은 뭐냐면 제가 이거를 21선 2차 골든크로스 매매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자, 1차 상승했다가 깨고 다시 2차 상승이 나가죠. 단 B 지점이 저점이 A 지점보다 높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가는 항상 고점만 보지 마세요. 윗꼬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점이 올라가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왜요? 고점은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시장이 폭등할 때 말 그대로 오늘 시장이 막 4% 폭등했다. 시장이 올려줄 수도 있고요. 오늘 뭐 어떤 뉴스가 나왔다. 단기성으로 테마주 탈 수 있고요. 근데 내려가는 걸 막을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종목의 주인밖에 없어요. 저점을 계속 높아지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점이 2차 때 다시 골든 나올 때 저점이 확 높아졌죠. 그래서 이러한 패턴 굉장히 1차 골든크로스보다 2차 골든크로스가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올라가면 잘 안 깨집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지금 아주 딱 적시에 아주 좋은 구질의 공이 들어오지 않았나. 여러분들 한번 세게 한번 휘둘러 보셔도 담장을 넘길 종목이니까 여기에 말 그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플러스 알파는 뭐라 그랬어요? 중국. 뭐 이죠? 그건 제가 뭐 이분들 중국말도 할 줄 모르고 잘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분위기상 이거 아니어도 가는 주가인데 만약에 중국에서 뭔가 얘기만 들려준다면 네, 제2의 화장품주처럼 날아갈 수 있는 종목. 자, 단순하잖아요. 그냥 스튜디오 드래곤 1위 기업 하시는 겁니다. 이럴 때는 종목이 막 가는 추세에서는 2등주, 3등주 어떤 종목이 탄력이 좋고 막 구분하면서 매매해야겠지만 바닥에 엎드려질 때는 가장 심플이지 베스트입니다. 그냥 대장주 하는 거예요. 그죠? 스튜디오 드래곤 잘 한번 보시면서 OTT 주들의 시세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뭐 차트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실적적인 부분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 나도 좀 궁금하다, 전략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무학 이렇게 3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QR코드 스캔하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종목 전략도 들어보시고요. 시장 이야기 장중에 소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최병장 감독님의 내일장 주전 선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도 역시나 의외이고요. 이 종목에 어떤 활약 기대하고 계실까요, 우리 감독님? 네, 우선 이 젤 테크노스라는 기업은 조선업 비중이 한 26%, 그럼 건설업 비중이 약 7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 경기가 좋나요? 많이 안 좋죠. 그러니까 지금 이 건설 경기가 안 좋은데 그럼 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냐?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조선업 지금 업황 좋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선업 비중을 약 30% 가량 차지하는 조선업 괜찮아요. 그러면 건설 쪽인 약 70%인데 그럼 이쪽은 왜? 지금 최근에 무량판 LH 사태 아시죠? 무량판이란 것은 없을 무자에다가 대들보 양이에요. 그러니까 대들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중을 받을 수 있는 기둥이 바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태가 터지고 나서 지금 이 데크플레이트, 이 회사가 하고 있는 데크플레이트가 상당히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데크플레이트는 그
그러니까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고 비용도 적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실적도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만 하더라도 보면 사상 최대 매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680억에 매출액 680억에 영업이익이 한 110억 정도 나왔으니까 이 회사가 지금까지 이런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지금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러면 현재 주가가 과연 그에 맞게끔 고평가 영역에 들어와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저평가 영역에 있느냐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상당히 저평가니까 최 명장이 가지고 나오겠죠. 자, 지금 실적을 보셔도 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계속 증가하는 거 보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100억이 넘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100억을 훨씬 넘어갔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 차트를 보셔도 지금 이 회사가 그동안 뭐 그렇게 근데 이게 성장 산업이 아니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좀 답답한 흐름이 나타났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작년에 약 190억의 영업이익이 올해는 뭐 거기에 상응하는 아니면 그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면 주가도 충분히 레벨업 돼야 된다고 보고요. 회사 사장님한테 제가 뭐 회사 대표님한테 부탁드린 것은 배당을 좀 그에 맞게끔 많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찌됐건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은 보통 차트를 이렇게 일봉, 지금 화면을 보시는 일봉만 보는 게 아니라 주봉과 월봉을 같이 봐요. 그러면 자 지금 보시는 거 월봉이에요. 주식 좀 고수들은 이 종목 차트 괜찮네 할 겁니다. 대부분. 그리고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주봉을 보아도 진짜 괜찮네 라고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내일장 주전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종목 뭐 조선 쪽에서도 기대가 되고요. 건설업 쪽에서도 충분히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최명장 이렇게 이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우리 최명장 감독님과 함께 자세하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시고요. 시장 이야기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감독님의 내일장 주전 선수까지도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끝내기 너무 아쉽지만 이제 곧 끝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시즌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음 시즌에서는 꼭 1위를 차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시즌 혹시 기대가 되시나요, 두 분? 네, 명성을 되찾아와야죠. 명성, 자, 한 시즌 좀 내려놨죠? 네네, 뭐 제가 어떻게 맨날 이기겠습니다. 우리 감독님 동메달 하셨는데 다음 리그가 있다라고 한다면 1위까지도 도전을 해보셔야죠. 저는 솔직히 욕심 없습니다. 구름 그 대신 3위.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이 또 그걸 매수하신 분들이 수익이 많이 나면 그게 뭐 수익률 진정한 수익률 1등 아니겠습니까? 멋있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각오까지도 들어봤고요.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주간의 수익률 대결에서 최종 동메달을 거머쥐신 우리 최명장 감독님이시죠. 누적 수익률은 50%를 돌파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개별 종목의 상승률로는 우리 이무학 감독님이 또 가장 큰 수익을 달성을 하셨습니다. 스맥이 최종 누적 수익률 6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 9월장 전망에 대해서도 들어봤죠. OTT, 카지노, 2차 전지 종목들을 위주로 흐름들 잘 체크하시면서 시장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두 감독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상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배트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